그 아니카님은 아니카라는 이름은 뭐 뜻이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아나타에서 무상이라고 제가 이제 너무 지난번에 경험에 의해서 말로 인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전 나름대로 너무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말에 대한 상처를 받은 거는 저희 생각이라든지 그동안 제가 교훈을 받을 그 말에 그 단어에 대한 그 관념이 내가 너무 나쁘다는 그게 너무 강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말은부터 결국은 사라지는 그런 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상이라는 이제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저보고 이제 그런 느낌 그렇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아나타에 대한 아나타와 그 어떤 아나타는 무아지요. 그러니까 무아, 무상 이런 측면에서 고라고 하는데 고를 갖다 붙이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무상을 중요한데 근데 무상의 빨리어는 아니카가 아니고 아니짜. 네, 아니짜인데 제가 영어식으로 아니짜는 그 어감이 제 경험상으로 별로 좋지 않아서 영어식 발음으로 아니카라고 좀 예쁘다는 느낌이 또 그런 깊은 뜻이 겁니다.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을 줄이야.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차라리 생겨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견적거래가 들어와 전화를 받았지만 그것도 찰나 시간에 있었다가 헛개비처럼 전화를 받았다가 헛개비 같은 표현을 정도였고 그 찰나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또 그거는 사실은 뭐 생각할 물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예스에 대한 부분이 근데 그 또한 또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의 찰나적인 부분이지 그래서 찰나 생멸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되게 많이 쓰지만 근데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 찰나 생멸에 대한 위치가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과거를 곱씹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만 그냥 뭐라 그럴까 여기에만 이렇게 경험하는 느낌의 그 느낌 그게 제일 소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 견적이 들어왔다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죠. 견적이 들어왔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바로 견적은 찰나 생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치를 모를 때는 그 전화 받았던 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 하는 기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상태는 사실 딱 뭐 1분 전이든 1초 기간에 전화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곱씹음이 안 일어난다. 요거는 이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좋아요. 뭐,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있었고,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생각을 꾸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의 이 생생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 이 상태가, 평온이라 하기 좀 못하고, 그냥 뭔가 좀, 생동감 있는 느낌이랄까? 근데 또 어떨 때는 한 번씩 또 생각이 딱 일어나는 게, 이 찰나 생멸에 이거, 그냥 매일 이제 제가 한 번씩 표현하는, 왜 지겨워?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빠지는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그 느낌이 다르다는 느낌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 이제 아나타님이 하신 말씀들은 대부분 가령 이제
생각에 빠진 상태냐, 아니면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냐.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이 경험의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빠진 상태에서는 어때요? 막 좋았다가 싫었다가 막 지루했다가 또 어떨 때는 너무 막 초조했다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험 상태는 결국에는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은 생각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생각에 무심무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실의 경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의 경험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죠. 좋음도 아니에요, 싫음도 아니에요, 지루함도 아니에요, 건태로움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령 그 경험 상태는 이 사실은 매 순간 똑같지는 않지요. 똑같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루함도 없을 거예요. 이 좋아함은 아니되 그렇다고 해서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죠. 바로 그런 그 두 개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령 굳이 찰나생멸이라는 이런 표현은 오히려 좀 관념적으로 오히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무주상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냐 아니냐 이 차이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은 용어라는 것은 별로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용어라는 것이 잘못 쓰면은 온통 그냥 관념적인 표현이 돼가지고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해가 없는 게 뭐예요? 누구나 다 경험되는 걸 이야기하면은 가장 어떤 쓸데없는 것에 대한 생각이 무슨 뜻일까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도 이 용어를 쓰다 보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라고 해서 가령 머리로 생각 노름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사실 그런 이 용어는 어떤 이런 이 수행 관련된 용어들이 있죠. 그런 용어는 일상 삶에서의 대화에서는 별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남자한테 그거잖아요, 결국. 그 표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표현 또한 어떻게 보면 더 생각 노름을 하게 만드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그거라는데 가는 그 느낌. 너도 사실은 그건데. 아니 만약에 그건데 싸면은 남자한테 그건데 하는 거나 도가 그건데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념 노름을 유도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도란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든 말이 아니든 사실은 이 생각 노름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라 하더라도 그거라 하는 거나 아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가령 우리가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경험 중에 하나죠. 그냥 사실의 경험이죠. 사실의 경험이 우리는 그때 나무를 하든 뭘 하든 하면 전부 다 똑똑 하는 소리든 뚝 하는 소리든 전부 그런 소리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소리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야, 의여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아야, 의여 배우고 온갖 다 배우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는 내용들을 이미 본문도 수없이 들어봤고 수없는 인터넷을 통해서 컨텐츠를 듣고 보고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본 교육들을 전부 다 뭐예요? 요즘 최소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나와서 책을 보면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도 너무나 많죠? 그러니 가령 이렇게 하면은 문제 이런 것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경험 사실을 가르칠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막 돌죠? 응?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머리가 막 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자한테 좋은데 말을 할 수 없고 이러면은 머리 돌듯이 가령 이것도 그렇게 머리가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을 때는 숭산 스님이 이야기하듯이 말과 글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말과 글로서 풀어야지, 말과 글을 뺀 나머지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사실은 관념에 빠지게 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즉 말과 글에 얽매여 있으면 말과 글을 통해서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를 자각을 시켜줘야지, 빠져있는 사람에게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자기 생각을 점점 더 다듬는다든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간다든가 추론한다든가 분석한다든가 이렇게 돼가겠지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자기의 경험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말과 글에 이미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 푹 다들 빠져 있어요. 절여져 있어요. 아예 막 절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의 말씀처럼 말과 글로서 그것을 자각시켜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그거 이러면은 그러면 말 안 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광고를 보세요. 광고란 뭡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세뇌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광고죠. 완전히 세뇌시키고.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너무나 좋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믿어져서 이것을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광고예요. 그럼 광고의 기법은 그렇게 되도록 하는 데 대해서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막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믿게 만드는 거죠. 예, 바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행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자. 아니카님은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제가 요번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새로운 걸 배우러 가게 대한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거기서 이렇게 부대낌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뭐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그게 있을 때 내가 이거 정말 못해서 이러나 못했겠다, 자괴감이 들고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배우는 과정들이나 하는 것들을 하면서 부대낌이 있을 때도 그냥 순간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이런 표현을 했고, 이게 결국은 저 사람이 또 지나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건데라는 그런 이제 저희 생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또 그냥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 하루가 그냥 즐겁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예전에 나의 경험과 지금의 나의 경험이 참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신나게 배우고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아니카님과 달리 가령 한번 오해를 하면 오래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그분이 하시는 일 자체가 좀 예민하고 민감한 일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라서 그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하실 때 그 사람의 이제 제가 지금 병원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위내시경, 계단 내시경 하시는 데를 가서 이제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그 선생님의 속것 하나하나가 이제 그 사람들의 장기라든지 이런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신경을 예민하게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못 잡아드리거나 물질 하나 잘못하면 선생님 다 이렇게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나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밤에는 만약에 그럴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선생님도 그다 잊어버리셔요. 그 순간에 집중하시니까 하시는
어서 오세요. 예, 지금 뭐 좀 물어보려고. 예, 예. 목소리 많아. 예. 근데 저기에서는 보시려고 잘되는 사람이야. 아, 예, 예. 너 없나? 있어, 뭐가 있나? 하나 있자. 우리 지금 다 못 가고 있다. 차 빼. 아이고, 전에. 어디 건강하시죠? 뭐, 예, 예, 그렇습니다. 한참 만에 뵙습니다. 예? 어디 건강 좋으시죠? 안 좋아요. 안 좋아? 예, 하여튼 잘 간수하시고, 그렇구나. 음. 하도 쫄아서서 예. 혹시 싶어가지고 왔어요. 아, 예, 예, 예. 왜 그러냐면 먼저 저는 일이 있거든. 그리고 2개 다 받았는데 아이, 잠가놓고 가려고 할게 정말 곤란하다. 이래가 내가 왔다. 예. 아직까지 말씀할 때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그걸 알아야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때문에 이제 그분이 좀 거기에 이제 좀 사람이 좀 막 글쎄고 남들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까칠없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들 그래서 조심해라라고 덮고 가는 찰나에 이제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근데 저는 그런 게 불편함이 아니고 저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고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나타님께서 제가 아나타님한테 이제 교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나름대로 이제 경험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말에 의해서 생각에 사람들의 이 표현이나 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고 그냥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이 마음이 들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화가 일어나는 날은 이렇게 속상함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뭐 조심하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내가 불편해지고 안 불편해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세상살이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그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긴박한 순간이고 단 한순간이라도 잘못되면은 환자가 괴롭게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가령 그것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뭔가 가령 이 내시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나름의 이제 어떤 알아짐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과 그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의 상태에서 들리는 말이 또 받아들이는 건 나의 생각이고 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들림이 결국은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좋아요. 자, 그런데 또 한편은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아니카님이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는 내가 어떻게 해도 별로 화도 안 내고 그러는구나. 뭐 좀 막대해도 되겠구나. 또는 일을 막 시켜도 되겠구나. 라는 상대방의 관점이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그런 상황에서 너무 불합리하다면 제가 그때는 말씀을 드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자, 그럼 그 이야기할 때 네. 너무 불합리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받아들일까 이렇게 여러 면에서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이나 어떤 행위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불안한 게 계속 이어진다면 그러면 뭐 이런 부분은 내가 이래서 받아들일 때 조금 불편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고 그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렇다 규정하면은 그러면 안 그래도 성질 더러운 사람이 더 성질 더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대편이 저는 이제 이 다음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자꾸 그 사람의 이제 과거를 거슬러 가서 자라온 태어난 환경을 저는 제 주변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환경을 봐지게 되더라고요. 과거 태생이면 그 사람이 자라오는 환경에 의해서 그런 성질들이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변화되기가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 지금 순간에 내가 이걸 알아차려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알아차림을 해서 방어가 됐구나. 이쪽에 방어라고 봐요. 그렇게 됐지만 이분은 알아차림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나 아닌 또 타인에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무시를 해버리더라고. 그 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근데 과연 무시를 하고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정말 이 공부를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예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본인이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알아차림을 전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모래알 만큼 자꾸 하나 알다가 두 개 알아지고 이런데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제가 공부한 그게 그릇이 아직까지도 요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전달해 주기에는 그게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러고 이제는 그게 무시가 돼버리더라고. 예. 근데 그 환경까지 다 보듬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조금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뭐 성장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왜 무시를 합니까?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되니까 가령 뭐 상대방이 어떻든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무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가 되면은 무시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되지 않을 때 무시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아예 그림자 취급을 해버린다든가 아예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이해가 된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다 들어주고 봐주고 라고 하면서도 이해가 되니까 굳이 괴롭지 않으면서도 같이 가령 뭔가 일도 같이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저러는 것이.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감당 못하는. 그렇죠. 제가 감당이 그런 상황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이해가 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아직 이해 못 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무리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다 무시하고 어떻게 살아갈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무시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무시해야 될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면은
아, 그래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면은 무시하지 않아도 예, 예, 예. 불편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예.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결국에는 자각을 못해서, 상대방은 스스로 이해를 못해서, 또는 상대방은 몰라서 그러하고 있겠지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한번 상대방이 좀 자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근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가령 그 상대방이 수행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뭐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은 수행을 대부분 모르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알아차림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은 상대방 반응이 어떨까요? 제가 미친 여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 알아차림이니 수행이니 이런 말을 쓰지 않으면서 예, 자극시켜 줄 수 예.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바로 아니카님이 이야기한 대로 바로 가장 좋은 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모른다 그러면은 욕이 돌아오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 긴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또는 이게 어느 게 사실입니까? 예를 들면은 가령 제가 해야 될 일의 범위가 제가 배운 것은 이랬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가령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 시켰는가 어떤가가 자각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당신은 왜 내 일도 아닌 걸 일을 줘? 라고 이야기하면은 불편해지게 되겠죠. 근데 물어보게 되면은 가령 자각이 될 수 있도록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예? 지금 현장에 오니까 이러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것도 꼭 해야 될 그런 업무 범위냐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 오히려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는 그것을 자기가 시켜야 될 일과 아닌 것을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시키고 있다든가 상대방이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봐 줌으로써 자각될 수 있게 하는, 즉 반감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한번 자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자각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럼으로써 자기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지 않을 일 또는 어떤 자기 생각에 빠졌다는 것을 자각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알아차림이니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럼 상대방이 거꾸로 내가 상대방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세상에 기분 나빠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직장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스로 자각될 수 있고 또 내가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하면은 가령 그런 어떤 반감이나 경계감 없이 한번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예. 묻는 방법이. 그렇지만 그 안에다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해요. 예, 예. 아니카님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저께인가 이제 그 안에서 하는 그 안날 선생님을 한 분이 이제 장갑을 이렇게 끼니까 비품 많이 든다고 가운데 장갑을 끼지 말고 잡으래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장갑을 안 끼고 잡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시고 위생 상태가 왜 그랬냐면서 얘기 들어보면서 되게 장갑을 안 끼고 들어왔는데
저 선생님은 끼지 말라고 선생님은 또 끼라고 뭐라 해요.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 그냥 참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려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밖에 나와서 선생님들 계신데도 그래서 누구라고 소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 한 분이 그래 장갑을 가운데는 착용을 안 해도 된다 해서 저는 착용을 안 했는데 그것도 착용을 또 하라고 하시니까 이거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 강사 선생님이 어떤 경우도 무조건 착용을 해라 그러니까 끼지 말라고 했더니 강사 선생님이 자기 자신이 이제 말을 한 그분이 완전 이제 자기 마음에 찔리니까 내가 급하게 끼지 마라 했지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그분 호명을 하진 않았거든요. 저만 혼나고 말았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굳이 그 선생님이 또 혼나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또 별도 오해가 없이 또 그냥 말 한번 하면서 자기가 어쨌든 실수한 걸 인정을 밖에서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렇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삶의 전반에 사실은 다 그렇게 응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원장 선생님이 저보고 박사님은 참 노련하게 일을 잘 처리하시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 말이 참 그래요. 보세요. 이 생활 전반에 다 어디든 도가 통하잖아요. 내가 어쨌든 항상 중도 말씀하시는 아나타미. 아나타미부터 내가 아나타미부터 깨우침을 여기서는 간증으로 나갔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실성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한 번도 제가 또 허공을 보고 너무 바라보신다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허공을 가라? 너무 허공만 이렇게 그러니까 중도 말씀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신 뭐 지루함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이렇게 모든 거에 대한 부족함, 만족이 없다는 그러니까 도를 중도라고 하시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뭘 자꾸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게 더 추구하려고 하시니까 그냥 자꾸 허공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요. 한국이 이상한 일로 바뀌어가지고 괜히 집 바뀔 수도 있죠. 그래요. 참 그 부분이 사실은 애매한 거예요. 최근에 카페에서 누군가 관념과 사실이라고 그랬던가? 예. 이 두 개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쉬워요. 뭡니까? 인식되는 모든 내용은 사실 다 관념이에요. 물론, 인식되는 내용이 다 관념이다라고 하면 좀 곤란해요. 일단 다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지금 인식되는 내용으로 그렇다라고 규정을 하면은 관념이 되는 거죠, 그게. 규정함이 없이 그 생각 내용이 알아지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면은, 그러면 이건 관념이라고 그러지 않지요? 그냥. 이 생각 내용으로 어떤 것도 규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그냥 알아주고 사라질 뿐이라면 한다면은, 바로 그런 것은 도라고 이름하는 경험 상태이죠. 자, 이러면은,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의 경험 상태는 어떤 거냐? 사실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경험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것은 알아져도 알아진다는 것이 내용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니까 마치 알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어떤 거냐? 바로 인식 내용에 무주면은, 인식 내용에 붙잡음이 없으면은 그 상태가 바로 사실이 경험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 내용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니까 마치 인식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것만 경험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